대한민국 포크 1세대의 거목 중 거목 가수 서유석. 구수한 목소리로 사랑받았던 통기타 가수 서유석은 김민기, 한대수와 함께 3대 저항 포크 가수로 불렸다. 안전하십니까? 물러갑니다란 유행어를 탄생시킨 라디오 교통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명성이 높은 그는 젊은 시절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를 지내다 어느 날 가수가 되어 우리 곁으로 왔다. 오랜 세월을 대중과 함께 해온 가는 세월의 가수 서유석. 해방둥이로서 이제는 장년과 노년층의 마음을 위로하고 대변하는 영원한 청춘 가수 서유석을 성공 스토리 만나면서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1970년대 초부터 한국 포크문화 1세대의 문을 연 가수 서유석. 공전의 히트곡 가는 세월과 전 세계 한민족의 마음을 울리는 홀로 아리랑의 가수이며 오랫동안 한국 교통문화 선진화에 기여해온 방송인으로 알려진 그가 이제는 고령화 시대 장년 노년층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가수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청년 가수 서유석 씨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가는 세월에 아주 광팬인데요. 예. 예,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방송 활동 많이 하시죠? 요새는 방송 활동은 요새 많이 안 했어요. 예. 제가 한 5년 정도, 5년 전에 이미 이제 다 끊고. 그러셨군요. 예, 정규 방송도 끊고, 심지어는 출연마저도 안 했어요. 출연마저도 안 하고, 그렇다고 무슨 은둔 생활을 한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이제 제 나름대로 소공연 다니면서 노래하고 그렇게. 최근에 네네. 너 늙어봤냐 하는 네. 동영상 굉장히 그 화제가 되고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3년 전에 만든 건데 예. 우리가 요새 60이 노인이냐 70도 경로당 가면 심부름 한다는데 그래서 그런 우리 노인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변할 수 있는 무슨 공감들이 형성한 뭐 그런 노래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 본 게 바로 그거예요. 제목이 아주 마음에 와 닿는데 가사는 어떻게 가사는 되나요? 뭐 그냥 우리가 그 세대별로 나이 때 이 겪는 인생 뭐 한 30년 직장에서 일하다가 쫓겨나와가지고 백수가 돼가지고 뭐 당구장에도 갔다 등산도 갔다 기원 갔다 그렇죠. 주말엔 또 결혼식장 그렇죠. 밤에는 상가집 찾아다니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의 이제 사비가 사람들이 부르기 좋게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요걸 사람들이 많이 따라 하더라고요. 그 대목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네. 지인 경험했고 그럼요.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은데 네. 너희는 아직 경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젊은이들이 언젠가는 우리 세대로 오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자존심을 좀 건드리자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세대 간의 장벽이 자꾸만 높아가는 시대. 예전엔 이념간의 장벽이었다면 지금은 노인과 젊은이들 간에 보이지 않는 세대 차이가 더 심각하다. 서유석은 젊은이를 타박하기 전에 노인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노래한다. 근데 사실 지금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는 있지만 정말 마음이 건강하고 젊고 그런 어르신들 많은데 많죠. 현실 사회에서 잘 수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를 이해하죠. 네. 그릇이 그밖에 안 되니 어떡합니까? 네. 자, 치 받고 올라오지. 젊은 세대가. 또 그들이 볼 때 얼만큼 했지. 그 자리물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리물림을 당연히 해주는데 그냥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세는 이거는 본인 책임이 있다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이 밀고 올라오고 우리가 밀리는 건 당연하다. 근데 이거 밀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벌써 언제부턴가에 준비했으면 새로운 시작이 바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준비들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던 오랜 경험 그리고 네. 지혜를 또 알려줘야 하기도 할 텐데요. 예. 새로운 시작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분야 어느 일을 하시든 새로운 시장은 항상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생각만 갖고 있으면 뭔가 그렇죠. 보이겠네요. 그럼 당연히 그거 실행으로 옮기느냐 하는 건 본인의 용기고 타이밍이 언제냐 하는 것은 그 주변 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생각이 떨어지면 주머니에 돈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막말로 돈은 도둑질이라도 할 수 있지만 생각은 어떻게 도둑질? 그렇죠. 못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공전의 히트곡 네네. 가는 세월. 가는 세월. 그건 어떻게 해서 만드셨나요? 그거는 1974년에 제가 방송을 하다 쫓겨났어요. 왜 그런 일? 뭐 대통령을 내가 앞으로는 각하라 못 부른다. 난 형님이라고밖에 못 부르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가다가 그냥 갑자기 어디서 전화 한 통 오는 바람에 야반도주 해버렸죠. 통금이 있을 시간에. 그래서 이제 피해 간 게 대전 갔어요. 대전에서 갔을 무렵에 방송국하고 사정당국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좋다. 방송 출입 못한다. 현 주소지에서 이 사람 못 산다. 이런 조건으로 제가 서울을 못 왔어요. 그때 이제 세월을 낚으면서 그 연습했던 게 가는 세월이에요. 가는 세월을 선배들이 줘가지고 너한테 딱 맞는 노래다. 언젠가는 네가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한 3년을 연구를 했죠. 3년.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우리나라 1세대 포크 가수신데 어떻게 가수가 되셨어요? 그런 셈이죠. 네. 제가 원래 운동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운동이라는 게 그때는 프로가 없으니까 대학이 거의 프로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고됩니다. 그리고 운동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이 아주 그냥 삭막해져요. 누가 요만한 소리만 해도 괜히 그냥 비호가 상하고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다투고 막 이런다고. 그 제가 이러다는 안 되겠다. 내가 이거 나중에 사회 나가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뭘 다스릴까 하다가 배운 게 기타예요. 기타를 배워가지고 그 기타를 가르쳐주는 학교 선배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 양반한테 배웠는데 어느 날 6개월 됐는데 제가 이제 저 레슨을 해주러 숙소에 오시는데 제가 기타를 들고 노래를 하더래요.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이놈은 기타리스트보다는 가수가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반주 주법을 바꿔서 저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대학생 가수가 일단 됐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 축제 때 방송국에서 공개 방송을 왔어요. 그때 이제 곽규석 씨와 구봉서 씨가 사회 보는 프로가 왔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어떻게 찬조 출연 하나 돼가지고 이봉조 악단을 맡아서 이제 노래 2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균관 대학생들이 다 놀랐어요. 야, 저 운동선수 저 거친 놈이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하는가. 그때는 박자만 맞춰도 노래 잘한다 그랬거든. 근데 정말 잘했나 봐요.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럼 학창시절엔 운동선수였다면 어떤 운동 하셨어요? 핸드볼. 핸드볼이요? 핸드볼 골키퍼. 그렇군요. 어디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때는 청소년 선발 대표가 됐고, 대학 때는 이제, 그때는 한일 교환밖에 없으니까, 국가대표 선발이 됐고. 그 포지션은? 골키퍼. 아니, 그러면 핸드볼 골키퍼 국가대표 하셨어요? 그럼요. 그러면 그 명문고등학교를 나온 걸로 아는데. 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를 나왔죠. 그러니까 저 때문에
핸드볼 하는 친구들이 서울대 다 떨어졌어요. 그게 참 미안해요. 아니 그러면 집안에서는 운동하는 거 만류하지 않았어요? 반대했죠. 네. 반대했으니까는 고등학교 때는 아무튼 그 시합을 우리 선생님들이 내보내 주려고. 네. 또 저는 아버지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아버지가 교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엄했겠어요, 생각을. 그러느라고 그 애로사항이 많았고. 또 대학 가서는 아예 제가 이제 저는 운동을 하러 성대로 갑니다. 뭐 1차 아버지가 연대 가기를 원했어요. 뱅커가 되기를 원했는데 저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출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숙소에서 밥 먹고 학교에서 돈 주고 등록금 다 대주고 집에 신세 칠 필요가 없었죠. 부모님이 모두 교장 선생님인 교육자 집안의 유일한 청개구리였던 어린 서유석은 공부 대신 운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엉뚱한 것으로 이끌었다. 대한민국 포크계의 거목, 포크 가수 1세대 서유석으로. 그렇게 이제 좋아하는 운동 국가대표까지 됐는데 이제 중간에 대표 그걸 그만두고 가수의 길로 갈 때 좀 아쉬움 없었어요? 아쉬운 게 없는 게 핸드볼이 그때 직업팀이 없잖아요. 실업팀이 전국체전 규모 때만 잠깐 생긴다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걸 가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던 차에 졸업 말기에 이제 제가 학교 앞에 조그만 카페에서 지배인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지배인을 했냐면 대학 앞에 카페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소위 말해 진상이 많이 나잖아. 시계 맡기고 안 나면 안 찾아가고 학생쯤 그거 수금으로 다니는 게 제 일이었어요.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그때 연예인들이 지나가다가 서영춘 선생, 구봉서 선생, 그다음에 대한민국 유명한 3A 쇼의 단장, 그다음에 MBC 그랜드 쇼의 그 오비 그랜드 쇼의 PD 김정호 씨. 이분들이 딱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죠. 청소하다 말고 맥주 한 병씩만 먹고 가면 어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상을 봐드렸죠. 근데 이제 구봉서 선생님이 그 앞에 통기타를 보더니 저거 좀 칠 수 있냐고 치시라고. 네 분이 돌림 노래 하시는데 너무 재밌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무 얼마나 표정이 부러웠겠어요. 그랬더니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여기 지배인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학생 같은데. 그래서 저 학생 지배인이에요. 일로 오라고. 일행하고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노래를 하게 됐죠. 그랬더니 구봉서 선생님이 김정호 씨한테 내가 가수 추천하는 거 못 봤지. 근데 이 사람 가수 될 것 같아. 어때? 당연하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구봉서 씨가 또 동양방송 PD들을 데리고 또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는 쇼쇼쇼 가서 출연을 했어요. 바로요? 네. 그때 백코러스가요. 누구였냐면 조영남. 송창식, 윤영주, 트윈폴리오. 그 다음에 김영희라는 연대 종교음악가 나온. 이 당대 4명이 이게 정말 신세대 가수라고 그랬거든요. 그 친구들이 내 노래 백코러스를 했어요. 그랬군요. 그 당시 그 자료 화면이나 이런 걸 보면 이대강당에서도 그때 그 공연도 하고 그러시던데. 맞아요. 그때 이제 왜 또 문제가 생겼냐면 그 이종환 씨가 MC를 하고 통기타 가수들만 10몇 명이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고대 신문에 이대를 깠어요. 아니 뭐 언젠가 이대 학부에 고대 막걸리 파티 하는 거를 깠대요. 그랬더니 고대 아들이 너희는 별거냐, 뭐 가수들 데려다 일렬로 서서 그거 뭐 하는 짓이냐. 그 내가 이대 학부를 또 구해서 그걸 봤어 다. 그걸 열불이 나가지고 그걸 오려가지고 그때 가수들이 노래 2곡씩 했는데 양해를 구했어요. 난 노래 한 곡만 하고 한 곡 하는 시간에 요걸 좀 기사를 읽어주겠다. 그리고 이대 학부 거, 고대 학부 걸 다 읽어주고 도대체 너희들이 성인 가수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온전히 백힌 학생들이냐. 그 노래 한 곡만 딱 이런 노래 니네 아냐? 그 어머니를 그릴 줄 아냐? 그 타박내라는 노래 했어요. 어떤 노래예요, 그 노래? 타박내야 너 어둠에 울고 가니 우리 엄마 무덤가에 전 먹으러 찾아간다. 물이 깊어서 못 간단다. 물이 깊으면 헤엄치지. 산이 높아서 못 간단다. 산이 높으면
기어가지 이런 노래가 3절까지 있는 우리 그 팔도강산에 퍼져 있는 구전민요입니다. 그 노래 설명을 그걸 딱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일간스포츠 사회부 기자가 거기 와 있었어요. 일간스포츠 톱으로 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서유석이라는 가수 하나 고대 2대에 개망신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뭐 학교에서 뭐 항의해봤자 지금 무슨 뭐 내가 없는 얘기 한 거 아니고 그래서 한번 무리를 일으켰죠. 타박내는 함경도를 중심으로 전국에 퍼져 있던 민요다. 1970년대 포크송이 유행하던 시절 상업적인 때가 묻지 않은 노래를 일부러 찾아 불렀던 가수 서유석. 아주 단순한 선율에 실린 가사가 사람의 가장 밑바닥 기억을 뒤흔든다. 근데 이제 그 후에 홀로 아리랑이라는 또 홀로 노래가 아리랑 있었죠. 그게 이제 독도 문제 되면서 독도가 사실은 그 87년도에 제가 녹음했죠. 예. 그래서 독도 운동 그 노래인데요. 저는 조금 그 홀로 아리랑을 부르면서 조금 곁가지 얘기지만 독도 운동을 제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괜히 조용하던 일본 애들을 성질을 건드려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처음 알았는데 일본은 독도 연구단체가 한 200개가 있었대요. 당시에. 우리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단체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 거고. 그런데 서유석이라는 놈이 나와서 설치는 바람에 그 일본의 200개 단체에 정부 지원금이 생겨버렸어. 그래서 잘못 건드린 거죠. 그 정보를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독도 문제는 조금 후회는 해요. 대신에 뭐 저만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로 인해서 독독자 붙은 단체가 대한민국에 1,500개가 생겼다는 거.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 가사는 뭐 어떻게 되나요?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고 있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리 독도야 간밤에 잘 잘마냐. 홀로 아리랑은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음악 콘서트에서 처음 불려져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게 되었다. 타령조의 음색에 민족의 노래로 대표되는 아리랑을 곁들여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이다. 방송 활동도 상당히 오래 하셨어요. 교통방송을 오래 하셨죠. 한 30년 했죠. 아, 30년. 그 교통 그 정보를 주고 교통문화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서 상도 큰 상 받으셨다고. 국민훈장을 그걸로 받았죠. 사회안전 부분으로. 예. 그게 김대중 대통령 때 받았죠. 네. 그래서 2002년도 월드컵 이때네.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면서 제일 인상에 남는 건 개인 택시 용련 표시제 아이디어 낸 거. 그래서 무사고 40년 기사한테는 정부가 택시 하나 그냥 줬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 아이디어를 내가 줘가지고 경찰이 채택해가지고 청와대 올려가지고 야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이래야 운전기사들이 사기가 올라가가지고 86 아시아나 88 올림픽 때 좀 친절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MBC는 기사들을 위해서 봄, 가을로 행사를 했어요. 봄에는 가족운동회, 가을에는 뭐 푸른 신호등 월드컵식으로 기사 축구대회. 그러면서 기사들 편에서 사회적인 어떤 배려라든가 그걸 하느라고 꽤 노력을 했죠. 한 15년 했으니까. 그랬군요. 네. 훈장도 받으시고 그리고 총선에도 출마를 하셨다고 하던데요. 그 15대 때니까 언젠가 그게요. 그때요. 그 이제는 뭐 얘기해도 괜찮은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어요. 그때 민정당이죠. 민정당에서
그 사람 공천을 받게 하라고 압력이 내려왔어요. 그때 MBC 강화무게 사장인데. 그 양반이 또 그 얘기를 그대로 저한테 전달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또 이리저리 해가지고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걔 여당 공천 받도록 너희들이 저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송 관둔 거예요. 관두고 나서 이제 내가 관두면 그런 압력을 안 받잖아요. 저 사람들이. 그 알면서도 말들을 못하는 거야. 나가는 놈 말리지도 못하고. 뭐 서로 얼마나 심정이 그랬겠어요. 그런데 부하가 나와서 무소속 준비를 한 거예요. 그게 고양시 거기서 이제 준비를 했죠. 근데 무소속 달고 어렵다는 걸 그때 이제 알았고 그 뭐 고배 들었죠. 근데 저는 좀 성급했던 게 그 선거운동 일주일 하면서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아니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빨리 오더라고. 그런데 이제 지지자들이 벌써 그때는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벌써 달리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거기서 포기를 하면 그 지지자들은 그 지역에서 도태돼요. 손가락질 받고. 그러면 끝까지 갔지만 뭐 2등으로 떨어졌지. 뭐 선거 2등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2등이나 꼴찌나 똑같잖아요.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서유석 씨 이렇게 하면 자유로운 영혼이고 청바지가 잘 어울리고 통기타 그리고 또 청년 문화 이런 게 이제 연상이 되고 또 아주 편안한 티셔츠. 네. 지금도 찢어진 청바지 소화하세요? 그러면 그래요? 이 추워서 이제 좀 두꺼운 청바지를 입었는데 그 완전히 뚫어진 건 아닌데 거의 다 해진 거. 근데 나는 처음에 이렇게 볼 때 웃기는 놈들 했는데 내가 입어보니까 좋더라고. 어떤 점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 패션에 대한 어울린다. 그냥 어울린다는 건 그건 뭐냐면 그 청바지 입은 아이를 내가 했던 아이하고도 뭔가 내가 교감이 될 것 같아. 그렇게. 그러니까 그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서유석의 노래 가는 세월처럼 세월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 길지 않은 인생, 막을 수 없는 세월 속에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운동선수, 가수, 방송인이라는 3관왕을 달성하며 한껏 인생을 만끽해온 가수 서유석. 근데 그렇게 자유로운 그런 영혼이시면서 또 부부간에는 서로 또 존댓말 하신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반존대 반말하고 그러는데 난 우리 뭐 이건 똑같은 건데 남자가 나이 먹으면 목소리가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죠?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야. 그다음에 가정에서 이미 TV 리모컨은 뺏긴 지 오래됐고 그걸 장악하려고 그러면 안 돼. 가정 평화가 깨져.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날 이렇게 전 철이 지금도 안 들었지만 와이프에 대한 철은 전 정말 늦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집사람이 정말 예쁜 여자라는 거를 얼마 전에 알았어. 그냥 이런 답답한 남자가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예쁘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함축성이 있죠. 그렇겠죠. 그거를 신혼 첫날부터 느끼는 남자 있으면 그건 대성할 거야 아마. 내가 살아오면서 아시면 그런 것 중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예쁜 아내와 살면서 예쁜 것만큼 못했어. 부부간에도 어떤 예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못했고 현실적인 것도 있잖아. 그것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자꾸 기어들어가나 봐. 지금도 많이 바쁘신데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 갖고 계세요? 공연을 제일 많이 해야죠. 공연을 아무튼 예상 같아서는 내년에는 한 150일 이상 공연 나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 투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공연하고 그다음에 또 하다 보면 해외 동포들이 초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과거에는 방송 때문에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제 그것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근데 이제 일반 공연하고 교회 공연은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나누어서 할 거냐가 제가 이제 숙제예요. 그렇군요.
그동안 이제 읽으신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대단히 미안한데 일반 인문학 서적 같은 것도 많이 못 읽었고 내가 짧은 원고를 쓸 때마다 고민하는 것이 이거 내 지식이냐 내 상식이냐 내 들은 풍월이냐 그게 가장 의심스럽고 그 대신 서점은 자주 가요. 서점을 가면은 오늘 나도 어디서 이렇게 좀 도둑질 리듬도 하고 좀 이러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 표정이 좋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표정을 보면서 정말 책 고르는 사람들의 표정은 사람하고 1대1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책하고 1대1 아니야. 언젠가 이걸 노래를 한번 표현하고 싶어. 뭐 책 고르는 사람들을 제목으로. 그 표정 때문에 가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포크 1세대 가수시고 또 국가대표 또 핸드볼 선수이시기도 하고 또 방송인이시기도 한데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그런 여러 일을 하신 분으로서 좀 좋은 말씀 한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라는 단어, 또 이웃이라는 단어, 또 동아리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세 가지 단어 중에 하나만이라도 진심으로 내 자신이 남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시든지 그런 이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나중에는 제대로 표현이 된다면 사랑이란 단어로 다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주신다면 꼭 못이 박히도록 한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한국 포크 1세대 가수 서유석 씨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서유석은 텁텁한 사람입니다. 술로 치자면 양주나 맥주가 아닌 막걸리 같은 사람입니다. 70년대 초부터 한국 포크 1세대를 책임졌던 그가 오랜 세월 우리 곁에 머물고 있어 너무도 고맙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를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서유석. 그러기에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라는 가사처럼 그가 마음으로 영원히 노래하는 시대의 전달자로 우리 곁에 남기를 기원합니다.